이분은 진짜 파도 따뜻한 미담밖에 안 나오는 분임. 90년대에 팬레터 보냈더니 답장 써주고 선물 보내준 얘기. 팬들이 찾아갔더니 라면 끓여준 얘기. 윗집 청년이 노래 좋다고 했더니 집에 초대해서 사인 CD 주고 차 마신 얘기. 남가주대 동무셨던 분도 말씀하시길 워낙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동문도 모두 준일씨 응원한다고 하심. 김원준씨도 라디오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맑고 순수하고 착한 분이셨다고 하고, 준일씨랑 같이 일했던 코디분, 댄서분들도 팬카페 가입하셨을 정도로 직접 준일씨 겪어보신 분들이면 다들 좋은 기억 가지고 응원해주고 그러심. 저는 양준일씨랑 친분이 있어요. 너무 선한 사람입니다. 어려서 LA 살 때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이셨는데 다니던 고등학교에 포르쉐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양준일 동생 거, 다른 한 대는 양준일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학교 다닌 친구가 말해줌.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가수 쪽으로 사기 계속 당하고 이용당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90년도 후반에 제가 만났을 때도 어려우셨는데 그때도 밝은 성격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착하기 그지없었어요. 낡은 자동차 타며 운동센터 갈 돈은 없었지만 배드민턴 엄청 열심히 쳐서 요즘 젊은이들 근육 몸짱 만들듯 몸을 만드시고 재도전 하려 준비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허세 하나 없고 순수하게 음악만을 생각하며 재도전을 차분히 준비하시며 데모테이프를 들려주었었는데 그 또한 사기를 당하고 활동을 접으셨다는 사정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던 양준일씨가 눈에 선합니다. 전에 종로인가 우연히 시간이 남아 지금은 없어진 백화점 콘서트홀에서 준일님 노래 들은 적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달랑 몇 명만 남았는데 그렇게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하실 수 없더라고요. 그전엔 하도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미친놈 등등 욕천지라 저 가수가 그 가수인가 보다 하고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안 됐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앵콜 외치니 활짝 웃으며 앵콜곡 부르시던 모습이 지금 같이 늙어가지만 그때 감동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고 다녔죠. 저런 분 없어요. 순수의 결정체라고나 할까요? 준일님께서 V2 활동 준비하시기 전 90년대 말에 감사하게도 제 결혼식에 오셨답니다. 남편 친구셨는데 결혼식 전에 한번 소개받고 인사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준일님께서 운전하시는 오래된 차를 얻어 타고 그 안에서 V2 데모 테이프도 들어봤었죠. 그 당시 저는 보는 눈과 듣는 눈이 없어서 준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완성되지 않은 데모 테이프라서 더 그렇기는 했지만 그 당시 준일님께서는 오랫동안 배드민턴 운동의 생활화로 몸짱 수준이셨고요. 지나간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남의 탓도 안 하시고 앞으로 재도약할 준비에 기대 가득한 모습이셨지요. 제 결혼식 날 우리가 아는 근사한 하얀 드레스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오셔서 처음부터 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친구 사진 찍기까지 동참하셔 진심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와 함께 저는 결혼 후 남편과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몇 주 후 친정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준일님께서 사위 친구로서 어머니께 찾아가 인사를 했다고. 물론 두어 번 함께 만나 이야기한 사이이지만 그렇게 친근감 있게 친구 부모님께 다가가는 준일님. 너무 인간적이고 예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도 남편도 준일님과 연락이 닿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여러 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게 되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으시어 시대의 몰매를 맞으셨던 그분이 이 시대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너무 다행이고 다시 만나 뵙게 된다면 진하게 허그해드리고 싶네요. 원하는 팩이 있는 팬이 된 베프는 갈 때마다 밥은 먹었냐며 간식 등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양준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건 라디오의 엽서를 줄기차게 보내 음악을 신청하는 정성꾼이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어른 되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근사한 선물도 해드릴게요 라는 다짐을 했었다고. 베프 말로는 양준일님은 조용조용한 수다쟁이셨는데 대전 엑스포에서 과감한 메이크업과 착장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방청석에서 다들 놀라운 함성이 나왔었다며 방송국에 찾아온 베프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자랑을 하셨다고. 지금 전 템파 플로리다에서 지내는 미국 고딩이자 존 아저씨하고 2개의 식당을 존 아저씨와 같은 식당에서 몇 달간 같이 일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앨범 내시던 거 보여주시고 가끔 가라오케방에서 손님에게 노래도 불러주시고 정말 잘 부르셨음. 역시 가수 스케일.
진로 고민도 해주시고 굉장히 친해지셨는데 식당일 그만두시고 나서 잘 지내시나 했는데 다행히 가수했던 이미지가 한국에서 안 사라지고 다시 복귀하고 사람들도 아저씨 노래와 춤을 기억해 주셔서 지금 너무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몸의 지인분들 중에서 뜨는 사람은 또 처음이라 참 좋기도 하네요. 전엔 통화도 톡도 하고 했는데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이젠 바쁘신 몸이 돼버려서 할 수 없겠네요. 사람 일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던데 이젠 저도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팬으로 존 아저씨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나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이 양준일 집 갔는데 양준일이 라면 끓여줘서 먹었다고 자랑했어요. 엄청 착하다고 했어요. 그때도 양준일 씨 팬이었어요. 양준일 영어 강사 제자가 쓴 글을 봤는데 양준일이 길고양이들 꼭 밥 챙겨주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너무 순수하고 착하셨대요. 길고양이들 꼭 밥 챙겨주고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셨다네요. 슈가맨 보고 반가워서 유튜브에 댓글 다신 것 같아요. 천성이 착한 분. V2 시절에 광안리 썸머 페스티벌 오셨을 때 갈비집에서 고기 사준 연예인은 처음이었어요. 광적으로 이분을 좋아하긴 했으나 인간적인 면에 더 홀딱 반했어요. 이제 만나게 되면 제가 한턱 내고 싶습니다. 늘 응원할게요. 늘 행복하시고요.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랑 똑같았어요. 지금 레베카 비디오에서 그를 보는 것은 그의 고등학교 공연에서 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마이클 잭슨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많은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일산 살 때 이분 종종 봤는데 연기가 아니라 진짜 겸손히 몸에 밴 사람이 그때가 40대였을 텐데 애들한테도 반갑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저희 아파트 주민분이 양준일 씨 목격담을 들려주셨어요. 본인 아이들이 아마 제일 마지막 양준일 씨 제자일 거라고 일산에서 영어 강사 하셨다고 들었는데 본인에게는 과외식으로 집으로 오셔서 수업했다네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항상 웃는 얼굴로 수업해 주셨다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다네요. 초등학교 때 비바 백화점 꾸러기 친구들 녹화가 화요일인가 목요일에 해서 이따금 갔었는데 어느 날 오늘은 꾸러기 친구들 녹화 없고 양준일 콘서트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가려 했더니 어린 나이에 콘서트 그런 개념이 없었지. 콘서트는 돈 내야 한다고 해서 돈 없다고 하니 그럼 못 들어간다고 아쉬운 마음에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고 관리자분께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10명 정도만 있었음. 그때 그 시절에도 가수라면 어느 정도 팬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비바 백화점 스튜디오도 큰 편이 아닌데 조금 초라했음. 그런데 그 10여 명을 위해서 양준일 씨, 리베카 그리고 가나다 라마바사 열창하는데 그땐 몰랐네. 이런 가수인지. 우리 자이티처 보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이야. 보자마자 손 꼭 잡아주고 잊지 않고 다 기억해주고 완전 감동이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어제 본 사람처럼 변함없는 우리 자이티처. 어릴 적 노래는 잘 몰랐지만 우리의 추억 속엔 영어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분. 다시 유명해져서 추억 소환돼 우리 곁에 돌아온 양준일. 이렇게 멋있었던 분인 줄 몰라봐서 죄송해요. 예전에 V2 가수로 활동했었다고 노래도 불러줬었는데 그때 몰라봤어요. 노래 좋다고 중독성 있다고 했었는데 라이브로 불러준 판타지 잊지 못해요. 너무 멋있고 착한 우리 자이티처. 한국에 있는 동안 자주 봬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양준일님 소녀팬이었는데 사무실도 자주 가고 이름도 붙여서 불러주실 정도로 한국 이름 외우기 어렵다고 코코라 불러주심. So sweet. 가까이 자주 뵀다. 90년대 초반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신승훈의 전성기였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양준일님의 존재는 정말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비운의 천재 같은 느낌이었다. 월등한 비율과 선이 고운 이목구비가 당시 꽃미남의 기준과도 조금 달랐다. 실물은 거의 마네킹 같은 프로포션의 앳된 베이비 페이스를 갖고 계셨다. 그런데도 나는 친구들로부터 취향 이상한 애 취급을 당했다. 모든 게 다 앞서가신 분으로 보면 되겠다. 그리고 세월의 무게 앞에서도 여전한 수줍고 순수한 말투와 태도는 그때도 똑같았다. 팬들에게 항상 친근하고 가식이 없이 대하셨고 스타라는 교만함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잃어버린 30년 세월을 거슬러 온 것처럼 예전의 모습에서 깊이만을 더한 채로 다시 나타나시다니 감격이고 감동이다. 대기만 성형의 대가들처럼 이제 남은 시간은 원없이 자신만의 재능과 감성을 빛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셨을 뿐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베카.